스키장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 그때였죠. 예를 들어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하면 세상이 울렁울렁거리고 고개가 땅으로 숙여지고 땅만 보고 걷게 되죠. 방향 감각은 상실되고 균형감도 2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그러니 비틀거리게 되고 세상이 막 흔들거리죠.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정말 웃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세상이 흑백처럼 보인다고요. 만약 그 당시 그대로 계속 걸어 나갔다면 도저히 멈춘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과연 사람이 홀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장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요.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에 강하게 부딪혔다는 것을 알았죠. 몸이 심하게 휘청거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저의 어깨를 누군가가 꽉 잡아주더군요. 근데 어깨를 잡은 손에 특히 엄지 부분 있잖아요. 지압할 때 어깨를 엄지로 꽉 누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죠. 그곳에서 상당한 고통이 느껴져서 정신이 좀 들었던 것이죠. 뒷덜미 쪽에서는 정말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느낌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침 어깨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은 고통이었지만 아 하면서 작은 비명이 나오며 고개가 그쪽으로 꺼겼거든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어깨를 누르니까 아파서 고개가 그쪽으로 숙여졌다는 거죠. 뒷덜미 쪽에서 느껴지는 것은 고통이 아닌 아주 표현하기 미묘한 어떤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눈을 찌푸렸는데 그 순간 시선이 확 좁아지는 것 같더니 세상이 순간 확 밝아지더군요. 이 무슨 웃기는 제스처라고 황당해 하시겠지만 사실인 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도 없거니와 그때는 몰랐고 그 이후에 어렴풋이 느꼈고 나중에야 결국 확신을 가졌지만 전 당시 어떤 존재에 의해 잠시 빙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길래 지금도 설마 하고 있지만 그대로 걸어 나갔다면 고속도로로 무작정 나갔다는 건데 꿈에서라도 생각만 해도 경기 들릴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어깨를 앗은 분이 누구시냐고요. 스님입니다. 저하고 부딪혔던 분이 스님이었고 저를 잡아주신 분도 그 스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사찰에 군소 사찰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또 이 휴게소가 대도시로 나아갈 때 꼭 거치게 되는 휴게소라. 산골이나 시골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큰 도시로 나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즉 스님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씩 경기 들릴 만큼 무섭게 생각되지만 제 평생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생긴 것이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가 느낀 공포는 공포의 수준이 일반 공포와는 달리 정말 무섭고 근접하기 힘든 무거운 공포감이었죠. 스님의 눈빛과 입술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세상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스님일 뿐인데 말이죠. 정말 가슴이 저려오도록 무섭다는 공포감을 받았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몸이 꼼짝없이 옮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 무서운 공포감 때문에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악랄하게 치솟아 오르던 짜증스런 감정이 일순에 사라져 버렸죠. 거진 몇 초 동안 스님의 얼굴조차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스님도 어떤 연유에 의해 저를 막아 세웠는지 알 수 없었죠. 아마도 제가 가서 부딪힌 듯 했습니다. 분명 제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다가 스님하고 부딪혔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으로서 제가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정신을 차리자 버스가 출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냉정하게 내게 무슨 일이 있어놨는지 파악할 겨를도 없었고요. 또한 스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고 그때 그 스님에게 고맙다는 말도 간단한 인사로 못 드리고 그냥 확 돌아서서 버스에 오르고 말았죠. 어찌 생각해보면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르는 분인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그 5번째 줄 반대편에 앉아있는 인물을 내려다보았죠. 분명 그 자리에서 제 손목을 잡았다면 이 사람뿐입니다. 번거진 모자를 푹 눌러 얼굴을 반쯤 가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고 주무시듯 앉아있는 이 아주머니 말이죠. 왜 제 손목을 그리 꽉 움켜쥐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제가 겪었던 조금 전 상황은 뭐라 설명할 수 있을지
빨간색 점퍼에 머리도 파마머리가 아닌 긴 생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깨워서 왜 남의 손목을 그리 세게 잡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로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목탁 소리가 톡톡하면서 들리더군요. 제가 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니 마침 운전기사 사모님이 스님에게 시주하는 모습이 보였고 스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목탁 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나 그 스님은 한동안 버스를 안 내리고 몇 번이나 더 목탁을 치신 후 불경을 몇 차례 암송하신 후 내려가셨죠. 그제서야 쳐다보니 아까 저랑 부딪히셨던 스님인데 저를 따라 버스에 올라섰더군요. 뭐라 말할 수도 슬픈더러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이 부근과 이 지역에는 스님의 왕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시주는 이곳 사람이나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죠. 약간 정신을 차렸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웃고 떠들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바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심하게 구토가 느껴졌지요.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 치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오발트 하고 싶을 만큼 말이죠. 겨우 참아가며 물 한 모금 들이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죠. 이대로 버스 타고 가다가는 정말 올릴 것 같았죠. 할 수 없이 출발하려는 버스 세우고는 맑은 공기나 쐬야 되겠다 싶어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다시 내렸죠. 좀 몸에 무리한 일을 겪고 아까 마신 맥주들이 몸 안에서 적당히 발악하는구나 생각했지만 이게 술 때문에 구토가 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나는 구역질이었거든요. 그 정도 느낌은 알 수 있었죠. 술 먹고 속이 울렁거려서 나오는 구토와 체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나오는 구토는 그 느낌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죠. 상당히 느낌이 더러운 구토였죠. 그런데 올리고 싶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정작 토는 나오지 않고 기분만 더 찜찜하고 더러워졌습니다. 나와서 담배 한 대 입에 물고 가만히 있으니 시발 웬걸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히더니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데 참으려니까 코가 맹하게 아려오면서 맵이 느껴졌습니다. 슬픈 감정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더군요. 손바닥으로 눈을 마구 비볐는데 과할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담배반도 못 땡겼는데 그냥 버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죠. 얼굴 씻고 다시 투덜투덜 걸어 나오는데 눈에 딱 띄이는 곳이 카세트 판매하는 휴게소 자판이었죠.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혹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이나 그런 테이프 있으세요? 조금 전 설명했다시피 이곳이 스님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그리고 왜 유명한 사찰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전국 불교 신자들도 방문 많이 하고요. 관광철이 되면 사찰을 가기 위해 관광객이 이곳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물품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불경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당시는 mp3가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다만 이놈을 들으려면 소니 워크맨처럼 테이프 재생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격하게 반야심경 관련 테이프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 색을 이때껏 벗어놓고 있었더군요. 저번 휴게소에서 씻을 때 다 벗어놓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났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잔돈이 남은 게 있어서 계산하고 버스에 올랐죠. 그리고 제자리에 한 구석에 놓여있는 색을 발견하고는 번개가 내려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지퍼를 열고 백파영주 꺼내 목에 걸고 손목명주 차고 묵주 꺼내 가슴에 밀어넣고 십자가 목걸이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까지 귀에서 앵하던 소리가 잦아들더니 머릿속에서 들리던 이상한 왱하는 소음도 줄어드는 것 같고 뱃속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일 때도 전 차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딱 저희 버스를 무심히 지켜보던 사람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아까 그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자 그 스님은 바로 옆에 있던 코란도 차량에 올라타시더니 저희 바로 뒤쪽으로 서서 잇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죠. 제가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뒤 커튼을 열고 바라보니 조그만 미등을 켠 채 바로 우리 뒤쪽에 있더군요. 그날은 한낮인데도 날이 어둡고 안개 비슷한 게 자욱했죠. 당연히 여기가 고산지대인 만큼 더했겠죠. 버스 안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무엇을 겪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때 손목이 조금 쓰라려서 그때서야 제 오른쪽 손목을 내려다봤는데 벌겋게 부어있더군요. 손자국이 말입니다. 이제 오기가 생기더군요. 다시 한번 그 5번째 좌석 쪽으로 걸어가서 저도 소위 말하는 간지방 오구를 득하고 장착했고
방어력 상승 버프까지를 받고 있었기에 조금 대담해졌을 수도 있고요. 전 한쪽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았죠. 골 때리는 5번째 자리에 직접 앉았죠. 손목에 채워진 목줄을 조물락거리면서 그리고 색을 열고 커다란 염주 하나 꺼내서 엉덩이에 깔고 앉았습니다. 볼의 방어는 확실히 하자는 철없는 생각에 말이죠. 그리고 옆자리를 보니 아직도 그 아주머니 곤이 잠들어 있었죠. 같은 자세로 말이죠. 옆에 남편 되시는 분도 반쯤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계셨고 전 한동안 계속 노려보다가 정말 왜 남의 손목을 손자국이 생기도록 움켜잡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죠.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사람을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그때는 솔직히 제가 빙의가 됐거나 그딴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죠. 당시 저는 사고가 완전 결여돼 있었고 다만 제가 살아오는 동안 그러한 경험이 충분했었기에 이것이 어떤 종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만은 확신했었죠. 아침 출발 전부터 요상한 것이 보이더만 정말 대낮인데도 이것들이 설치는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죠. 대낮에 설치는 것들은 웬만한 악령이 아니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서무 이야기로는 아직 해코지 한 번 안 당했다고 하니 그냥 지들 좋아서 여기부터 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미쳤죠. 아까 씻으면서 염지랑 목걸이 빼놓았던 것이 무지 후회되더군요. 그걸 차고 있었으면 그런 황당한 경험은 하지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한 10분인가 20분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뒤쪽에 뺀질이가 있어서 그놈 농담 듣고 같이 웃어주고 속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슬슬 시원한 거 들이키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팀은 어딜 가든 항시 필요한 물품은 현지 조달을 우선시하며 생활해왔던 터라 몸하고 돈만 가지고 가면 거진 다 해결되니까요. 이번 여행길도 필수품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은행팀은 달랐죠. 무슨 은행 직원 아니랄까봐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서 맥주 사면 값이 비싸니까 미리 맥주까지 챙겨올 정도였죠. 맥주는 박멸치 과장이 챙겨왔었죠. 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맥주 한 캔 딱 따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스키장만 도착하면 이 버스하고 빠이빠이다. 올 때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이 버스 안 타고 오면 그만이다. 손목을 움켜잡던 고개를 180도로 꺾든 이제 안녕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머릿속을 비우자. 맥주 한 캔 거의 원샷 해버리고 그때 뒷커튼 열고 바라봤더니 혹이나 했지만 뒤따라오던 코란도는 어느새 없어져 버렸더군요. 뺀질이 이야기 끼어들어서 일부러 막 웃고 억지로 분위기 즐겨보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전 맨 마지막으로 내리고는 멀찍이 걸어 나와서 그 버스를 쳐다보았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그때 왜인지 어떤 행동에서인지 나도 모르게 성호를 한번 긋고는 뒤돌아 주랭랑을 쳤죠. 이 버스에 더 있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나중에 돌아올 때는 절대 이 버스 안 타고 올 것이라고 다짐했죠. 그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이 버스만은 절대 타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럼 이것으로 영양이별이군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당시에 정말 다 때려치우고 그냥 보따리 구려서 주랭랑이라도 쳤을 테지요. 솔직히 말해 이 정도까지 참을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지금 우리가 휴가 온 이유 때문이었죠. 앞으로 해야 할 엄청난 일들을 위한 사전포석에 그것이 있었기에 감히 저 따위가 그런 분위기에 초를 치는 행위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런 공포감보다도 더 무서웠던 것이 바로 이 휴가의 진정한 목적이었겠지요. 다들 들떠서 분위기 좋은데 저 혼자. 다들 어텐션 해보셔. 나 귀신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 이렇게 싸질러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 타령을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하얗고 눈이 부시더군요. 완전 하얀 세상. 다들 환호성 지르고 들떠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스키장 처음 온 촌놈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요상하게 분위기에 많이 사로잡히는 생물이라서 방금 전까지 버스 안에서 스키장 별거 있냐 하면서 궁시렁거리더만 지금은 사람 구경, 시설 구경에 눈알이 돌아가는 게 보였죠. 전대빵님이 이끄는 대로 건물 찾아서 올라가니 일종의 콘도 형식으로 된 건물인데 안쪽에서 가니 부엌도 있어 음식물을 직접 해 먹을 수도 있고 여튼 콘도 비슷한 곳이었죠.
물론 같은 형식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베란다에 나오면 바로 옆집과 거진 1m도 안 떨어져서 옆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알 수 있는 허접한 구조였지만 말이죠. 사람이 많은 관계로 방을 여러 개 잡았습니다. 전득방님과 강 사장은 다른 건물 즉 호텔급 모텔방을 하나 잡았고 우리들은 콘도 같은 건물에 여자 3명 한 방 쓰고 나머지 한 방에 남정네들 다 몰아넣었죠. 원래 콘도가 가족 단위로 온 곳이라 남정네 5명이라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오산이더만요. 이건 잠자리도 겨우 나왔습니다. 남자 5이 북적대니 숨이 막힐 지경이더만요. 보니 무슨 연인들끼리 놀러 오면 딱 좋은 크기더만요. 전득방님이 잠시 알아본다고 프런트로 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짐도 풀기 전에 스키 타러 나간다고 야단이었죠. 전 강 사장 불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야, 내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다. 급 몸살 기운이 몰아치고 있다. 여기서 쉬지 않으면 3박 4일 전일 민폐를 끼칠 것 같다. 차라리 지금 조금 쉬면 회복이 될 것 같다. 라구요. 배준마 약 준 거 방금 또 먹었는데 약 기운도 오르고 해서 그렇게 강 사장에게 말하고 다들 스키 타러 나갈 때 저만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전대빵님이 오셨는데 스키장이 이제 비수기로 가는 시점이라 방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복잡하면 옮기라고 하길래 우리 팀의 저, 박둥이, 뺀질이가 방 하나를 더 받아 옮기게 되었죠. 그 방이 212호로 바로 아래층이었죠. 짐 3층 312호니 바로 아래층. 이건 뭐 솔직히 연인을 위한 그런 구조의 방인 것 같더군요. 정말 딱 남녀 둘이 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박둥이랑 전벤질은 벌써 스키 장비 빌리러 나가버리고 이사는 저 혼자 박둥이, 뺀질이 짐을 끙끙대며 들고 들어 와서는 구석에 던져놓고 보일러를 올렸죠. 이건 예약된 방이 아니고 해서 방을 데워 놓지도 않았죠. 들어오니 냉기가 사방팔방으로 휘몰아치는데 솔직히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내 던져진 줄 알았죠. 히터 켜고 방이 데워지기만 오돌돌 떨고 있었죠. TV 켜서 액션 프로 하나 고정시켜 놓고 두터운 이불 둘둘 말고 돌돌 떨면서 있었죠. 그러다 온기가 하나씩 살아나면서 몸이 급 노곤해지면서 급 조음까지 살살 와주시더군요. 귓가로 요란한 TV 소리가 들리고 감각이 점점 멀어지더니 급 잠이 들었나 봅니다. 어떤 무게감이랄까? 조금 답답한 마음에 눈을 떴는데 사방이 좀 어두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몸이 뭔가 이상했죠. 숨이 턱 막히는 것이 가만히 보니 제가 보일러를 입바시로 틀어놨었고 항공 점퍼 입은 상태로 두꺼운 이불 둘둘 말고 잠이 들었으니 그야말로 핀란드 사우나 속에서 몇 시간 잠잔 거나 마찬가지였죠. 몸이 완전 한여름 소나가 정면으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폭삭 젖어 있더군요. 팬티 벗어 짤면 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몸이 완전 찌뿌둥하고 축축하고 정신 차린 김에 샤워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숨도 막히고 방 안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프리카 초원으로 어프해 있더군요. 보일러 적당히 낮추고 욕실로 들어갔죠. 그때 시간이 오후 대여섯 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두 시간 이상 잔 것 같더군요. 일어난 자리 그 자리서 옷 훌훌 탈피하고 새 팬티 한 장 딸랑 들고 욕실로 들어갔죠. 다행히 방은 꾸지리한데 욕실은 타일세로 했나 깨끗하더군요. 샤워기 틀어놓고 뜨거운 물을 몸 위로 확 뿌리니 좋았습니다. 이때 담배 한 대 빨아주면 더 좋죠. 욕실 샤워하러 갈 때면 꼭 담배 한 대 챙기는 1인입니다. 샤워 전 담배 한 대 하지 않으면 왠지 샤워한 것 같지 않았죠. 홀딱 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만나게 담배 한 대 촉촉 땡겼죠. 탁탁탁. 갑작 요상한 소음이 귓전을 때리기 시작했죠. 뭐야 이 소리는. 제법 욕실이 울릴 정도로 조금 크게 들려서 무슨 소린가 했죠. 이 소리는 쇳소리, 즉 쇠를 두드리는 소리인데 좀 묵직하고 무겁고 탁한 쇳소리 같은 건데 이게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탁탁거리면서 들려왔죠. 쇳소리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혹 밖에 누가 왔는가 싶어서 고개를 내밀었는데 아무도 없고 이상하게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갈 때 배수관으로 물이 빠질 때 나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까 경험도 있었고 혼자 있으니 이런 평범한 소리에도 솔직히 뭔가 기분이 으슥해지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며 샤워기를 틀었는데 틀자마자 그 소리가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수관 물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인가 했죠. 물을 잠궈도 더 이상 안 들리기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푹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문 닫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었지만 역시 팬티 2장만 챙겨온 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후다닥 전화기를 꺼내 들고 전화를 날렸습니다. 벤지라 너 여유분 체육복이든지 뭐 입을 만한 거 없냐고 물어보니 지 거만 챙겨왔대요. 당연한 건가? 할 수 없지 땀에 절은 청바지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불 덮고 그래서라도 빨리 말리기로 했죠. 갓 샤워하고 나오니 몸이 개운한 것 같아 살짝 베란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확 콧구멍을 강타하는 게 짜릿하던데요. 옆 동네는 사람이 없는지 조용하고 오른쪽, 왼쪽도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추워서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들어서 담배 문채로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죠. 참고로 여긴 침대방이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곳이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정면으로 작은 취사실 있고 나머진 욕실하고 방이 다인 구조. 아까 뺀질이 전화 걸면서 물어보니 다들 저녁 먹는 것도 싫다 할 정도로 스키 탄다고 정신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혼자 심심해서 TV나 볼까 하고 리모컨을 찾는데 리모컨이 안 보이네요. 온방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녀도 리모컨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리모컨을 도대체 어디에 뒀더라. 분명 아까 리모컨으로 TV 튼 것은 기억하는데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 제 복장이 윗동은 올까 상태였고 정말 팬티 한 장 달랑 입고 있는 상태였죠. 제가 보일러를 심하게 높게 틀어놨던지라 방안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방안을 구석구석 다 뒤지고 있었죠. 정말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리모컨 분명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그게 왜 사라져 버렸는지. 거진 방 구석구석을 다 훑었는데도 결국 리모컨을 못 찾았습니다. 물론 분명히 리모컨으로 TV 켠 것은 확실했습니다. 혼자 있으려니 왠지 좀 기분도 그렇고 오늘 내내 괴롭혀온 상황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지금 애들 찾으러 가려고 해도 그렇고 그때 내 마음을 아는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들 저녁 먹으러 간다고 건물 앞으로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허겁지겁 옷 끼워입고 내려갔죠. 잠시 기다리는데 거의 물 만난 듯한 차림으로 군데군데 눈동이 묻혀서 들어오는 촌티 팍팍 나는 일행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머리카락이 다 헝클어지고 이 추운데 땀까지 흘렸더만요. 다들 저녁 먹으러 가자고 전대빵님이 한턱 쏜다고 해서 다들 레스토랑으로 이동하기로 했죠. 여자들 잠시 옷 갈아입고 온다고 올라갔고 남정네들은 담배 한 대씩 피우는데 주머니를 뒤적뒤적하니 담배며 지갑이며 다방에 놓고 온 걸 알았습니다. 마침 방도 2층이니 계단 타고 위로 뛰어 올라가서 현관문 딱 열고 뛰어 얻들었죠. 아이 뛰어들기 직전이었죠. 전 눈앞에 뭔가 시커먼 게 반듯하게 놓여있는 걸 보고 온몸의 모든 근육이 초긴장 상태로 바짝 독이 올랐죠. 모든 세포의 신경이 두 눈으로 쏠렸는데 현관 바로 입구 들어서자마자 바로 앞에 반듯하게 놓여있는 리모컨이 보였습니다. 누런 방바닥 위에 정말 반듯하게 놓여있는 리모컨이 말입니다. 내가 저 리모컨을 찾기 위해 방 구석구석을 모조리 다 찾았는데 저게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곳에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그때 제 자세가 왼발은 방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고 오른발은 제 신발도 벗기 전이었죠. 전 방바닥 위쪽에 재떨이하고 놓여있는 담배를 봤지만 갑자기 솟아오른 등골 시린 상황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심호흡 한 번 하고 리모컨을 주워들었고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TV 위에 놓았죠. 그리고 확실히 머리에 새김질을 했습니다. 분명 리모컨 TV 위에 놓았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담배를 챙기고 색 들고 다시 튀어나오는데 마음은 급하고 얼마나 빨리 뛰쳐나왔으면 신발이 채 발에 걸리기도 전에 맨발로 나와버렸습니다. 허겁지겁 내동댕이 친 신발을 까치발로 뛰듯이 주워들고는 후다닥 내려왔죠. 등 뒤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찝찝함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못 봤을까? 바로 입구에 있던 리모컨을 도대체 얼마나 찾아 헤맸던 것인가? 정말 그곳에 있었다면 멈볼 수 없을 절대 눈에 띄지 않는 위치는 아니었죠. 눈만 돌리면 바로 딱 걸리는 부분이라 그걸 못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위치였으니까요. 레스토랑에 와서 다들 얼굴은 화색이 만연한데 그렇다고 그 찝찝함을 가슴에 묻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고 정말 혼자 외톨이라도 된 기분이고 정말 죽음이었죠. 가끔씩 맘에 없는 썩소를 날리기는 했지만 목이 써는 것인지 그냥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미했죠. 얼굴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이죠. 그때였죠. 누군가 조금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리길래 살짝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팀이 있었는데 그 운전기사분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기사분과 합석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죠.
고동색 벙거지 모자에 빨간색 파커를 입으신 그 아주머니. 아마도 내 손목을 잡았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던 그 아주머니 일행이더군요. 왜 그분들이 운전기사분 가족과 함께 동석해서 식사를 하는지 그 이유는 몰랐지만 안 그래도 가슴이 많이 놀라 있는데 그 아주머니까지 보이니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더군요. 다들 식사 끝내고 커피타임을 가질 때였죠. 뭔가 느낌이 아주 이상해서 무의식적으로 전 그쪽을 슬쩍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빨간 파카의 아주머니와 탁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참 미인상이셨고 아줌마인데 반에 긴 생머리였죠. 아줌마 하면 거에 뽁을 파마나 쇼커트를 하시는데 반에 눈에 확 띄는 특이한 생머리였죠. 그래서 더욱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의 수초간 서로를 응시했는데 정말 낯선 사람끼리 눈이 마주치면 응당 시선을 피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주머니는 시선을 들지 않고 저를 계속 응시하더군요. 순간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행동도 심지어 눈도 껌뻑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한동안 눈이 마주치고 서로 쳐다본 지 5초 정도 이상 되었죠. 제가 황당해서 그냥 눈을 돌려버렸죠. 그렇지만 날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뒤통수가 너무 근질거렸습니다. 배부르게 식사하고 커피까지 마셨으면 응당 다음 코스는 담배였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남정네들 다들 담배 피러 일어서기 시작했고 옳다구나 하고 저도 일어섰죠. 그리고 싹 돌아봤더니 어느새 나갔는지 없어졌더군요. 다들 다음 담배 한 대씩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좀 쉬다가 본격적인 파티를 약속하고 전대빵님과 강 사장은 호텔로 올라갔고 우리 팀과 은행팀은 콘도로 내려갔죠. 밥이 코로 넘어갔는지 입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긴장한 상태에서 밥을 밀어 넣은 것이 화근이 됐는지 명치 부분이 꽉 막혀 애려오고 단단히 체한 것 같은 기분이 바로 들더군요. 감기 몸살에 귀신 보고 급차까지 하다니 할 거 못할 거 안전 다 하고 있네요. 정말 짜증이 확 밀려오더군요. 박동이랑 뺀질이가 앞서가고 전 뒤따라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컴컴하더군요. 내가 불을 켜두고 나왔는데 안 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또 들더군요. 옆에 신체 건장한 남정네들이 딱 포석이 되어 있으니 별반 겁도 안 나고 그보다 체한 느낌이 더 지랄 같아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귀신보다 체한 게 더 짜증났습니다. 다들 포만감에 대충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이랑 뺀질이랑은 조금 전까지 눈썰매 지친다고 기력을 낭비했으니 다들 방바닥에 쫙 퍼져 있었죠. 뺀질이가 TV 틀 때도 전 리모컨이 제 위치에 잘 있는가 확인까지 했을 정도로 당시 상당히 긴장 타고 있었더랬죠. 물론 TV 위에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나? 뭔가에 홀렸나? 잊자 하고 계속 되뇌었었죠. 뺀질아 혹 배준마한테 소화제나 이런 거 있는가 물어보고 올래? 아까 저녁 먹은 게 좀 과했나 보다. 네, 가보고 올게요. 뺀질이 나가고 박둥이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더니 샤워하러 들어갔고 저 혼자 속이 덥수룩해서 TV 보면서 앉아 있었죠. 얼마 뒤 입구 문이 열리고 뺀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좀 있더냐? 아줌마 확실하더라고요. 여기. 역시 준비성이 철두철미한 배준맛이 감사해요. 소화제 2알 먹고 퍼질러 놓으니 은근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별게 다 신경 쓰게 만들고 정말 그때 기분은 한마디로 개똥 밟은 꼴이었죠. 옆에 뺀질이도 졸렸는지 아예 팔자로 드러누워 있었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나도 샤워해야 하는데 박 과장님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전 뺀질가 투덜거리듯이 말했죠. 그때 아주 가늘게 쿵 하는 소리가 나긴 했습니다만 신경 쓸 만한 소리는 아니었고 그냥 스쳐가는 소리 정도 됐습니다. 분명 뭔가 소리가 나서 그 와중에 제가 소리쳤죠. 오이 박 과장 아직 멀었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들은 지 한참 됐지? 저 새끼 땜이냐?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이씨, 등발이 있어서 비누칠할 때가 많은가 보죠. 딱 그때 전 뭔가 느낌이 싸하게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제가 너무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소화도 못 시킬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날이었죠. 야, 뭐 하는지 한번 들다봐. 에이. 점땐지리가 오만상 투덜거리며 욕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박 과장님 아직 멀었어요. 문 앞에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묵묵부답 조용했습니다. 과장님 뭐 하세요?
뺀질이가 왈칵하고 문을 열었는데 으악 과장님. 녀석의 아주 놀란 외침에 전 본능적으로 후다닥 일어나서 뛰어갔죠.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욕실 바닥에 큰 대자로 떡하니 누워있는 박 과장이었는데 샤워기에서는 아직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누워있는 모습이 정자세로 딱 굳어 있더군요. 더욱이 정말 민망한 얘기지만 물론 샤워 중이었기에 당연히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데 글쎄 눈이 부럽떠진 상태였고 입은 반쯤 벌어진 상태에다 이상한 거품 같은 것이 잔뜩 물려 있었습니다. 황당하고 놀라운 것은 그 상태로 오줌을 줄줄 싸고 있었다는 거죠. 알몸이라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다 큰 어른이 알몸 상태로 정자세로 누워서 그 상태로 오줌을 줄줄 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뺀질이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입니다. 둘이 그 상태로 경직돼서 그 장면만 목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오줌이 그치질 않고 그냥 줄줄 새더군요. 공포감이랄까? 아니면 걱정이랄까? 아니면 불안함이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뒤흔들더만요. 먼저 생각난 것이 졸도 이런 것들 그리고 심장마비 이런 것들도 떠올라서 재빨리 기도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에 거품이 물리거나 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와서 막고 있을 때가 많으므로 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려고 양손으로 잡았는데 무슨 통나무 잡는 것도 아니고 글쎄 사람이 완전 굳어 있더군요. 덩치도 한 덩치 않은 친구라 머리를 뒤로 젖히려고 제가 양손에 힘을 완전히 주고 들었는데 상체가 딸려 들리더군요. 뺀질이는 쏟아지는 샤워기 잠그고 타월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박 과장은 그때까지도 오줌을 싸고 있었죠. 물론 조금씩 줄어가진 했지만요. 한마디로 시겁하겠더만요. 부릅뜬 눈이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뺀질이가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상체를 들고 제가 다리를 잡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정말 통나무 옮기는 것 같았죠.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 뽑아서 일단 먹이고 뺨을 마구 쳤습니다. 물론 3개는 아니고요. 그때 눈알이 마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눈알이 막 돌아가고 있었죠. 당시에는 무슨 공포영화 한 장면 같았죠. 막 거친 호흡을 시작하면서 기침으로 이어졌고 몇 번 상체가 들썩일 만큼 크게 하더니 갑자기 절 꽉 움켜잡더니 마구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움켜잡는 건지 손목이 시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장 피가 안 통한다는 것을 느낄 만큼 오라지게 꽉 움켜쥐었죠. 고통이 확 밀려 나왔습니다. 정말 온 힘으로 제 손목을 꽉 움켜잡은 겁니다. 박 과장, 왜 그래? 응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그 상태로 제가 너무 아파서 손목을 부리치려고 버둥거려도 꼼짝을 하지 않더군요. 아파 손 좀 놔. 아파. 제가 정말 비명을 지르자 뺀질이가 달려들어 손목을 풀었죠.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정적이었습니다. 박 과장의 호흡 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박 과장은 완전 알몸 상태였고 저와 뺀질이는 할 말을 못 찾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죠. 과장님 몸이라도 닦으세요. 뺀질이가 수건을 어깨에 걸치자 그제서야 머리를 닦기 시작하더만요. 하다 그것도 몇 번 닦다가 수건을 내려놓더니 저를 확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저기 욕실에 웬 여자가 있어요. 웬 뚱딴지 같은 말에 웃어야 되지만 온몸에 급작스레 소름이 쭉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멀쩡한 남정네 3명이 그 소리에 똥줄이 탈 정도로 확 놀랐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원 여자가 있다고 그래요? 뺀질이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반문하자 박 과장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몸의 비누칠을 끝내고 씻어내고 양치하려고 세면대 쪽으로 갔답니다. 칫솔에 치약 묻혀서 양치를 시작했대요. 세면대에는 위단 거울이 있었고 거울은 수증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 있어서 안 보였고 여기서 본인 말로는 어깨가 가려웠답니다. 뭔가 살살 간지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몇 번 손으로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양치했던 입을 헹구려고 세면대 물을 틀고 컵에 물을 받아서 일단 전면의 거울에다 확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나타난 모습은 자신의 얼굴과 함께 오른쪽 어깨 뒤쪽에 뭔가 시커먼 게 보이더랍니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머리가 치렁치렁한 여자 머리였답니다. 그리고 그 생머리 중 일부분이 자신의 어깨 위에 걸쳐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묘사한 상황은 불과 1~2초 순간입니다만 입에 치약 거품물을 한가득 물고 있어서 거품이 기도로 넘어간 가서 비명을 못 질렀다는 거죠. 그 상태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스스럭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밖에 있던 저는 뭔가 콩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그게 박 과장이 쓰러지는 소리였죠. 자세히 말하자면 주저앉듯이 몸이 내려앉았던 거였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고 다음에 공포감 때문에 몸이 긴장 타면서 굳어지니까 욕실 바닥에 누워서 정자세로 굳어진 것이고 극도의 공포감에 졸도한 것과 동시에 괄약근이 풀어졌고 오줌이 줄줄 새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 몇 초 뒤에 우리가 들어왔었고 말이죠. 입에 문 건 치약 거품이었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머리가 깨지려고 해요. 박 과장이 머리가 아픈 듯이 움켜잡더군요. 입 주위에는 아직 치약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장면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왔지만 말입니다. 박 과장 이 친구 덩치는 산만한데 거시기가 아주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줌이 쫄쫄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어찌나 황당발랄하던지 마치 그게 왜 고래가 물을 뿜는 듯한 모습과 매칭이 딱 돼서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빡빡 우기지만 이미 뿜어져 나온 오줌이 어디 간답니까? 저 말고도 그 장면을 뺀질이도 다 봤는데 말이죠. 나중에 본인은 절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한동안 정말 아무 말 없었습니다. 박 과장님도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세요. 제가 갔을 때는 박 과장님밖에 없던데. 그리고 우리가 밖에 있었는데 무슨 여자요. 잘못 보셨겠죠. 아니야 내가 헛것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같냐. 진짜라고. 그만 진정하고 옷이라도 입어. 아직까지 몸이 파르르 떨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심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잠시 진정이 됐을까 담배 한 대씩 다 돌리고 박 과장도 옷 추슬러 입고 입도 헹구고 다 끝난 일처럼 멍하니 있었죠. TV 소리만 요란하게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빨리 잊어버리세요. 솔직히 그런 게 세상에 어딨답니까? 너는 내가 지금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화까지 내는 박 과장을 보니 그만해라. 럴 수도 있지.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오늘 하루 황당한 일이 있어 나서 정말 기분이 요상했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이번에 제가 샤워하고 나올 테니 한번 봅시다. 뺀질이의 그런 말에도 박 과장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입을 덮고 벽에 기대어 있었죠. 전 뭐라 말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말도 생각이 안 났고 샤워하러 가는 뺀질이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헌데 녀석도 겁이 났던지 샤워실 문을 빼쯤이 열어두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놨어도 지도 쫄았던 거죠. 녀석 노래 부르면서 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마는. 박 과장 그거 본 것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래? 얼굴은 확실히 봤어. 팀장님도 저 비웃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나도 그런 거 몇 번 봐놔서. 너 내 소문 못 들어봤어? 그제서야 박 과장이 마치 기인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절 보더니 팀장님 솔직히 제가 잘못 봤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생생해요. 사람 머리만한 것을 제가 잘못 봤을 리는 없고요. 솔직히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거울도 좀 뿌옇고 해서. 근데요. 정말입니다. 확실히 사람 아니 생머리 여자였습니다. 머리만 봤냐? 뭉뚱은 없더냐? 그런 것까지 기억이 없고 진짜 머리만 생각납니다. 이제 저 화장실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미치겠네. 솔직히 아까 오후에도 나 혼자 샤워했는데. 그럼 팀장님은 아무 일 없었어요? 응? 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파이프 소리가 좀 거슬리긴 했는데. 파이프 소리요? 그거 보일러 물 돌아가는 소리인 것처럼 팅팅하는 소리 말입니까? 그래 그 소리 맞아. 그거 저도 들었는데 그 소리가 좀 거슬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 정도 소리면 밖에서도 들릴 텐데 여기서는 그런 소리 안 들렸거든. 참 그리고 깡다구한테는 이 얘기하지 마. 왜요? 뭔 좋은 일이라고 그걸 깡다구한테 말해 안 그래도 혼자 전소장 비 맞춘다고 신경 날카로워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겠죠? 그러면 뭔 일이라도 일어나야 정상이야. 아무 일 없는 게 당연하지. 네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저도 떨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겁만 키운 건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것보다 요렇고 상콤한 상황을 겪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뛰쳐나가고 싶었겠지만 평생 처음 본 상황에 어찌 대처할 줄을 몰라 그냥 넋놓고 있었을 뿐일 테죠. 아니면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했을 테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파워 미스테리한 장면을 자신이 연출했으니 말이죠. 저야 그렇다 쳐도 뺀질이는 황당무계 5,6월에 설이 내리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고 있으니 말이죠. 뚱이 과장이야 지금 순간이 인생의 파노라마가 스쳐가는 순간이었을 텐데 직접 겪어보지 못한 뺀질이에게는 그저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는 상황일 뿐이었죠. 하지만 뺀질이도 조금 당황한 것이 다 큰 사람이 큰 대자로 뻗어서 오줌 싸 갈기는 장면은 여간에 서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이었기에 내심 긴장타지 않을 수 없었을 테죠. 화장실 문을 빼꼼히 열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고 염동설안에 밖에 다 나갈 수도 없고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저야 뚱이 과장 데리고 차라리 밖에 나가고 싶지만 절대 나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뺀질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21세기에 그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지금 영화 찍냐? 그럴까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둘이 다시 담배 한 대씩 물고 다 피워갈 때쯤이었죠. 오, 시원하다. 뺀질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툴툴 털면서 나오네요. 과장님 여기 여자 없던데요. 뺀질이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 풀썩 주저앉으면서 담배 한 대 무네요. 니 혹시 샤워할 때 파이프 물 돌아가는 소리 못 들었어? 물 돌아가는 소리요? 왜 파이프 물 돌아가면서 팅팅하는 소리 말이요? 아니요. 전혀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세 명이서 무심히 TV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물을 제법 마셨더니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박 과장 오줌 싸는 장면이 싹 떠오르더군요. 사진기도 있었는데 정말 사진 한 방 찍어뒀으면 가만히였을 텐데 말이죠. 정말 평생 가도 못 잊을 장면이었을 겁니다. 덩치 산만한 남자가 대로 누워서 오줌 싸는 장면은요. 신나게 박 과장 놀리다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이제 수증기가 싹 거쳐서 깨끗합니다. 조명이 있긴 한데 화장실 조명이라 조금 어둡기는 했죠. 변기로 이동하며 세면대 전면 거울 슬쩍 쳐다보니 그냥 소름이 축축 타고 올라옵니다. 긴장 타며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의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에는 사람 목소리로 된 벨소리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야, 시발 놈아 화장실에 휴대폰 두지 마라. 타월 놓아두는 곳에서 휴대폰 벨소리이긴 하지만 여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바로 오줌 줄기 끊어졌습니다. 물론 뺀질이 휴대폰 소리였죠. 뺀질이가 휴대폰을 받아뜯었죠. 전 소장팀이 한잔하러 한방에 모이자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대학 MT 온 것도 아닌데 좋은 좀 가지 방구석에서 무슨 술을 한다고 짜증이 났죠. 그래도 여자들도 있고 하니 심심치는 않겠다 싶었죠. 그리고 이 방에 더는 있고 싶지도 않아서 세 명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위층 312호로 튀어 올라갔죠. 나름대로 세팅을 해놨더군요. 어디서 저렇게 챙겨왔는지 무슨 술상을 봐놨네요. 아까 전까지의 황당한 상황을 뒤로 한 채 열심술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격하게 물을 뺀 1위는 수분 보충을 위해 열심 들이키더군요. 솔까마 아까 사건을 술 기운을 빌어 잊어버리자 이거겠지만 제가 봐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아직 며칠 밤을 더 보내야 해서 걱정이 됐지만 얕은 수다쟁이들 덕분에 술은 잘 넘어가네요. 오후에 스키 타던 이야기만 죽도록 반복해도 질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스키장 첨원 촌놈들처럼 말이죠. 물론 처음입니다만. 대체 어디서 이 많은 맥주를 조달해왔는지 의문이네요. 마셔도 끝도 없이 나오네요. 첫날이라 이렇게 친목 다질 겸 이 좁은 방구석에 다닥다닥 붙어서 마시는 맥주도 운치 있더만요. 멸치과장, 홍만과장, 초롱양, 양양, 배준마, 뚱이과장, 뺀질이 이렇게 8명이 이 좁은 곳에 포진해 있다 보니 다리가 옆 사람 엉덩이와 닿았습니다. 강다구와 전 소장은 따로 한잔한답니다. 한참 잘 마시다가 이야기거리가 살짝 떨어졌는데 갑자기 멸치 과장이 모름지기 이렇게 사람이 모인 자리는 오싹한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미 오싹은 지랄놈의 오싹이야. 집단은 반 농담조로 꺼낸 이야기일 듯한데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러자 초록양과 양양이 좋다고 무서운 얘기에 달랍니다.
안 그래도 뚱이 과장 비몽사몽인데 그냥 불을 끈다고 옆에 기름 버섯 끼얹는 소린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무서운 이야기하면 제가 또 본 줄 아닙니까? 살짝 강도 약한 거 하나 설프니까 난리입니다. 술도 들어갔겠다. 요놈의 주둥아리가 또 안 쉬고 나풀나풀거리니까 아주 좋아 죽을라 합디다. 내리 1시간 동안 재미나게 설 좀 풀고 나니 거의 맥주도 우린 상태고 다들 해롱해롱거리는 상태였습니다. 버리고 배준만은 피곤한지 이제 잠자야겠다고 하니 초록냥과 양양도 일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차 타고 왔고 오자마자 온몸으로 스키를 지쳤으니 피곤할 만했죠. 파청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때가 9시나 10시쯤 된 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간대는 기억이 안 나고 대충 그 정도였죠. 대충 자리 정리하고 각자 찢어졌죠. 오늘은 첫날이니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밖에 나오자 전 조금 답답한 기분이 느껴져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희야 어디가? 녀석이 술이 취해서 직분을 망각하고 대뜸 제 이름인 희야라고 부릅니다. 응, 답답해서 밑에 가서 시원한 공기 좀 들이키려고 담배도 한 대 필 겸. 그러니 둘 다 저를 따라 우르르 내려옵니다. 춥다 그냥 방에 들어가지. 라고 뺀질이가 말하자 뚱이 과장이 심하게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보면서 혼자는 들어가기 싫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콘도 밖으로 나오니 좀 어둡네요. 솔직히 지금은 스키장 막물이라 여기저기 불도 꺼져 있고 좀 음산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야간 개장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있는 콘도 쪽은 좀 외진 곳이라 사람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니 춥긴 추웠습니다. 차가운 공기 좀 배로 순환시키니까 정신이 들었죠. 제가 워낙 술이 강해놔서 맥주 정도는 음료수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취기도 별로 안 느껴집니다만 뺀질이도 저랑 막상막하일 정도로 술을 잘 마시기 때문에 뚱이 과장만 비틀비틀거렸습니다. 담배도 한 대 폈으니 이젠 들어가야죠. 여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말입니다. 이제 들어가자. 네 빨리 들어가요 추워요. 뺀질이가 주머니 손 딱 찔러놓고 오돌거리는 봄이 춥긴 추운가 봅니다. 올라가자. 도대체 귀신 나오는 방은 왜 또 올라가나 다른 곳에 가지. 네, 그 방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밖에서 밤을 새겠다 미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귀신 타령입니까요? 귀신 봤다고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간다고요? 남정네 3명이서 무신 쌍팔년 전설의 고향한 장면도 아니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 좀 켜라. 뺀질이가 불을 켜고 다들 아랫목 쪽으로 기어가서 저마다 이불 한 개씩 말고 벽 쪽에 죽 기대어 앉았죠. 전 리모컨을 의식으로 찾았죠. TV 위에 놓아두었거든요. 역시 TV 위에 리모컨이 있네요. TV 틀어놓고 다들 피곤한지 말이 없었죠. 뚱이 과장이 제일 안쪽, 그 다음 저 그리고 뺀질이 순으로 기대 앉아 있었죠. 뚱이 과장은 술 기운 때문에 거의 잠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1층에서 물을 다 빼고 왔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간다는 격한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품이 한 번 두 번 나오고 나도 모르게 슬슬 눈꺼풀이 내려앉더니 잠시 깜빡 잠이 들었죠. 잠시 몸이 좀 이상하게 아리는 것 같아 살포시 눈을 떴습니다. 방에 불을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화냈죠. 살짝 둘러보니 양옆에서 뚱이 과장하고 뺀질이가 자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좀 춥네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어깨도 뻐근했지만 당신은 그냥 술 기운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죠. 다시 누웠는데 눈에 연기가 살살 보이네요. 뭐지? 아, 제 입김이네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갑자기 한기가 팍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입김이 날 정도면 보일러 꺼졌나 싶었지만 그러나 엉덩이가 뜨끈뜨끈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아까 자기 전에 너무 더워서 보일러 좀 낮추라고 하니까 뺀질이가 이왕 돈 다 지불했는데 여기서 뭘 아끼려고요. 몸도 아픈데 보일러 이빠이 틀고 뜨끈뜨끈하게 자야지.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인테리어고 뭐고 맘에 한 개도 안 들지만 보일러 하나는 캡 왕짱이었거든요. 방이 구들장처럼 질질 끓었던 거였죠. 물론 지금도 엉덩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뜨뜻한 느낌은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입김은 뭐란 말인가요? 그리고 느껴지는 이 오싹한 한기는 또 뭐란 말인가요? 정말 손바닥에 입김을 뿜어봤을 정도였죠.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담배 하나 물었습니다. 단지 공기가 차가워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했죠. 바닥은 뜨끈하지만
공기가 차가워져서 그랬나 했죠. 단순 무식하게 말이죠. 그리고 담배 연기 때문에 공기가 답답해서 창문은 살짝 열어놓았기에 공기가 이렇게 차가워졌나 했죠. 입김이 이렇게 많이 날 정도로 차가워졌나 의아심이 잠시 아주 잠깐 들었지만 별반 쾌념치 않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슬쩍 돌아보니 뚱이 과장은 제일 안쪽에서 아주 푹 자고 있는 것 같았고 뺀질이는 현관 쪽 그러니까 화장실 쪽에 자고 있었죠. 아마 그때 제가 시간이 기억나는 게 뚱이 휴대폰인가 뺀질이 휴대폰인지 모르지만 12시하고 디지털음이 났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한잠 때렸더니 곳에 오줌보가 만땅이 돼버린 것이었죠. 이 절실한 비극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머릿속으로 오만상 생각이 흙탕물 속 미꾸라지 마냥 헤엄치기 시작했죠. 화장실 가기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가서 오줌 한번 싸고 나오는데. 뺀질이 깨울까 싶다가도 화장실 같이 가자고 깨우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 이딴 거 뭐가 대수라고 싶어서 전 후딱 일어섰죠. 그리고 담배 한 대 더 땡기고 화장실 쪽으로 갔죠. 일단 문은 활짝 개봉하고 어둑한 욕실을 보니 역시 왕소름이 쭉 타고 올라옵니다. 제가 움직이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였을 겁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 머릿속에서는 정확한 스위치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손을 얼마 정도 뻗어서 최대한 빨리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초집중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 스위치 온을 했습니다. 반짝반짝하고 불이 탁 들어오니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입에 담배 문채로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오줌발이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 나옵니다. 님이 뱃속에 오줌만 가득 채우고 있었나. 그만 좀 나와라 해도 멈추지 않고 한참 쏟아지네요. 겨우 마무리하고 옥체 3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싹 돌아 나오는데 세면대에 거울이 섬뜩하대요. 그 상태에서도 입김이 쑥쑥 나오는데 정말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화장실 문틈을 딱 넘어서면서 방 안쪽을 보니까 언제 일어났는지 뺀질이가 막 담배를 뿜어내고 있더군요. 전 속으로 좀 반가워서 언제 일어났어? 속은 좀 괜찮아? 라는 제 말에 뺀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